나이 들수록 멀리해야 할 인연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 관계가 당신의 삶을 점점 더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한때는 소중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인연은 과감히 멀리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인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진 않나요? 제주도에 혼자 살고 계신 한 할머니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분은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노년을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랜 친구라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와는 오랜 세월 함께한 만큼 정이 깊었어요. 하지만 늘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죠. 할머니는 오랜 시간 그 감정을 모른 척하며 지내오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의 부정적인 말들과 요구가 할머니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친구의 말 속에는 늘 비교와 비난이 담겨 있었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즐기고자 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할머니는 어느 날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죄책감에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대신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그 결심 이후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늘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관계가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나이 들수록 멀리해야 할 인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삶의 방향성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노년의 시간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그 소중한 시간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불안과 후회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관계 때문에 지쳐가고 있나요? 혹시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 그 대신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데 집중하라. 이 말처럼 우리 삶의 주도권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인연을 용기 내어 멀리하는 것,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멀리해야 할 5가지 인연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왜 멀리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과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조금씩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해야 할 첫 번째 인연은 바로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신가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거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낼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생각하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고 나 역시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죠. 이와 관련된 사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한 60대 남성 김선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만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우리 나이엔 뭐 할 것도 없다.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부모한테 뭘 바라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 희망도 없지. 처음엔 선호 씨도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맞장구를 치거나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친구와의 대화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무겁고 괜히 본인의 삶도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죠. 결국 선호 씨는 용기를 내어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를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마음속에 여유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부정적인 인연을 떠올릴 수 있나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삶에 대한 기대감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요? 첫째,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은 곧 우리의 생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욕과 희망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더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넌 안 돼 혹은 다 소용없어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년의 삶은 도전이 적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안정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갑작스럽게 끊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금씩 거리두기를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소중한 친구라면 처음엔 부정적인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해 그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사문유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젊은 시절 왕궁 밖을 돌아다니며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부처님은 노화와 병, 죽음을 보며 인간의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으셨죠. 우리가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끌려다닌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에는 어떤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 말들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인가요?
아니면 무겁고 답답하게 만드는 말인가요?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인연은 늘 비교하며 무언의 경쟁을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자신의 삶과 당신의 삶을 비교하고 누가 더 나은지 평가하려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관심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은근한 경쟁심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당신의 행복을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과시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박은혜 씨라는 50대 여성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은혜 씨는 오랜 친구와 함께 모임을 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의 만남이 늘 끝나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은혜 씨는 처음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늘 재미있고 서로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한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넌 집이 아파트라 조금 답답하겠어. 우리 집은 마당이 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거든. 너희 애들 아직 결혼 안 했지? 우리 애는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 확실히 안정적이니까 이런 것도 빨리 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쌓이고 나니 은혜 씨는 점점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비교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고 무언가 성취하지 못한 자신을 자꾸만 자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은혜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조금씩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매주 만나던 일정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친구가 자꾸 비교를 유도하는 말을 할 때는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는 방법을 시도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은혜 씨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가 당신을 초조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비교는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비교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갈 때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과 평화입니다. 하지만 비교와 경쟁 속에서는 그 가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느낀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었나요? 그 행복이 여러분만의 것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낀 것이었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행복은 비교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 속으로 밀어넣는 인연이 있다면 그 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인연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늘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늘 불평으로 시작되며 주변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정적인 사례를 끌어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김수진 씨라는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동창 모임에서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은하라는 친구와는 거의 4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와의 만남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은하를 만날 때마다 늘 반복되는 부정적인 대화 주제에 지쳐갔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좋은 일이 뭐가 있니? 경제가 어렵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거야. 내 건강도 조심해야지. 주변에 병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들 안 좋아지더라고. 처음에는 은하의 걱정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은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 씨의 긍정적인 말에조차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아직 상황을 몰라서 그래. 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곤 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은하와의 관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우정이었기에 쉽게 거리를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번 은하를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적인 무게감은 점점 더 수진 씨를 지치게 했습니다. 수진 씨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답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은하와의 만남을 점차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다른 친구들과의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하자 놀랍게도 수진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일상에서도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관계를 끊는 것이 미안하거나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조정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인연은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배움과 성장을 통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몇 살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례는 65세의 박명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숙 씨는 30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은퇴 후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로 글쓰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인 중 한 사람이 명숙 씨의 이러한 열정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명숙 씨의 오랜 친구인 윤정희 씨였습니다. 정희 씨는 명숙 씨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한마디씩 걱정 섞인 비판을 던지곤 했습니다. 명수가 은퇴했으면 좀 쉬어야지. 뭘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 너 그런 거에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괜히 시간 낭비 아니야? 우리 나이에 그런 걸 누가 알아봐 주겠어? 처음에는 명숙 씨도 정희 씨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될수록 명숙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괜히 욕심을 부리는 걸까? 정말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명숙 씨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글쓰기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자신을 다잡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남편과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딸은 명숙 씨의 고민을 듣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희 이모는 엄마가 부러운 거야. 엄마처럼 도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남이 뭐라 하든 당당하게 하세요. 엄마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엄마답게 살 때잖아요. 그 말은 명숙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비로소 삶의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와의 대화를 다시 돌아보며 그녀의 말이 명숙 씨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투영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명숙 씨는 정희 씨와의 관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만남을 줄이고 자신의 열정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명숙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글쓰기 강의에서도 더욱 자신감 있게 강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가능성까지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습관과 사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제자리에 머무르게 만드는 존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5번째로 멀리해야 할 인연은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성숙함과 자존감을 존중하기보다 그것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70대 중반의 김종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종호 씨는 평생을 건축업계에서 일하며 자신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후배들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늘 종호 씨를 깎아내리는 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나이대의 친구인 이철수 씨였습니다. 철수 씨는 종호 씨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종호야, 그 시절에 내가 잘 나간 건 알겠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기억 못해. 내가 후배들한테 조언을 한다고? 요즘 애들은 너 같은 사람 말 안 듣는다니까.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어? 철수 씨의 말은 한두 번 듣고 넘길 때는 괜찮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종호 씨는 점점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일조차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종호 씨는 어느 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에서 건축 관련 강의를 마친 후 한 청년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고민하던 문제의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종호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집에 돌아와 철수 씨와의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철수 씨의 말은 종호 씨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종호 씨는 철수 씨와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종호 씨는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주변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는 그저 타인을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삶을 단단히 가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에너지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일, 사회적 책임에 쫓기느라 스스로에게 투자할 시간이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때입니다. 첫째,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며 삶의 활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과 생산성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자신을 위해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둘째, 배움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의 흥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움이 있을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간단한 공예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껏 미뤄왔던 책을 읽거나 지역사회의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셋째,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일기 쓰기, 명상, 산책과 같은 활동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 시간을 보낸다. 이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작은 순간을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가령 가까운 친구와 주말마다 산책을 하거나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도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야 다른 이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잘 가꾸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특정 관계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해보고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에게도 큰 배움이자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